자, 안녕하십니까. 리드 GAAP 자격증 교육 통합 교육과정을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된 그린로그의 백경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희는 그 리드 일반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회사 그린로그 리드 컨설팅 전문 회사이죠. 리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린로그의 백경민 대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기준으로 8주 동안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이제 강사진들이 전문 분야에 맞춰서 리드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이 교육이 앞서서 저희 그린로그 교육원은 리드 AP 총 5가지 AP가 있죠. BDNC부터 ONM, IDC, ND, 홈까지 있는데 이 모든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드리는 GA 및 AP, BDNC, BD 플러스 C 이외에도 나는 다른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저희가 교육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시작은 항상 챕터 1으로 이루어지는 이 어떤 시험을 위한 어떤 교재의 내용들에 앞서서 리드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현재 리드라는 인증이 국내, 국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시간을 편하게 한번 이렇게 리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교육 내용은 이제 공개 교육 자료로 저희가 챕터 1과 챕터 2 자격증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 공개 강의로 샘플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 1 그린 빌딩 트렌드라는 건 리드 인증이라는 제도가 현재 이 그린 빌딩이라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또 우리 국내에 인증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내 수책을 리드 관련된 프로젝트 사례나 어떤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주요한 사항들 위주로 한번 압축해서 쭉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이제 아무래도 이 리드라는 게 미국 그린빌딩 협회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계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빌딩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얼마큼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전체 나라가 운영되는데 에너지 소비의 40% 이상을 빌딩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전기의 72%를 빌딩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의 39%, 그리고 포터블 워터라는 것은 우리말로 음용수, 대략 수돗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수돗물 소비의 한 14% 가까운 비중을 빌딩이 차지하더라라는 거죠. 이 부분 정리해보면 CO2 발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빌딩이 가장 소모되는 비중이 크고, 그 다음 운송, 교통수단, 그 다음에 산업으로 나오는데, 이 통계 수치는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건물도 자동화되다 보니까 점점 그 빌딩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 비중은 이제 우리가 평생의 시간에 도시인들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은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을 나눠보면 90%만 실내에 있는 게 아니죠. 90% 이상의 시간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건 혹은 직장에서건 식당이건 거의 대부분 시간 실내에서 보내고 있죠. 90% 최소 그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그 말은 내가 집에서 쉴 때나 직장에서 근무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결국은 내가 이용할 빌딩의 에너지 소모 패턴에 맞춰서 내가 에너지 소모하는 비중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린 빌딩이라는 부분, 자국의 그린 빌딩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에너지 소모나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빌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 그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린 빌딩으로 지으면 에너지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물 사용량, 폐기물 발생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몇 퍼센트 줄어든다라는 그 수치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린 빌딩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줄었는지, 물 사용량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폐기물이 줄었는지, 실내 환경 좋아졌는지는 정확히 어떤 그린 빌딩이라는 단어에 따라서 똑같이 일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빌딩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 수치화시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리드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이렇게 풀네임으로 리드가 무엇인지 그 풀네임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나와 있죠. 이 리드라는 거 약자에 환경이란 말 앞에 에너지라는 게 명시되어 있죠. 그만큼 에너지라는 파트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와 환경 관련된 부분을 디자인해가는 것을 주도해가는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모든 그린 빌딩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디자인 페이지 때 의사결정이 되어서 반영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설계를 다 끝내놓고 한번 리드에 맞게 평가해보자, 이런 식의 결과적인 걸 평가하는 목적보다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리드라는 툴을 활용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설계 이후에 평가해보는 것보다는 설계하는 과정에 에너지와 환경 관련된, 환경이라 하면 실내 환경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실외의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실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까지 포함한 내용을 뜻합니다. 에너지와 실내외 환경에 대한 디자인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주도관 역할이다라는 걸 리드라는 걸로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리드라는 인증 제도는 USGBC, US 그린 빌딩 카운슬인 미국 그린 빌딩 협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US 그린 빌딩 카운슬이라는 건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비정부 기관이라는 것도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가 리드라는 인증 제도를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강의 때 인용을 하는 게 이제 과자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새우깡이라는 과자와 빼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이런 과자가 있다라는 것쯤, 그걸 한 번쯤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는 알고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맛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우깡이 맛있다, 나는 빼빼로가 맛있다, 그 취향에 따라 다 갈라질 수가 있겠죠. 무엇이 더 맛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더 맛있는 과자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뭐가 더 맛있다라는 거를 수치화시키고 혹은 정답을 찾고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자에 대해서 이런 비교는 가능하죠. 새우깡과 빼빼로 영양 성분을 보니까 같은 용량 대비 나트륨은 무엇이 더 높더라, 탄수화물은 뭐가 더 높더라, 지방은 어떻게 더 적고 콜레스테롤 혹은 칼로리 어떤 게 더 높다라는 거를 비교해보는 객관적 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품을 선택할 때 나트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면 나한테 둘 중에 어떤 과자가 더 괜찮은 건지, 나한테 더 맞는 과자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자, 지금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빌딩들이 보이죠? 이 빌딩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건물이냐 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구체화시켜서 이 중에 어떤 건물이 가장 그린 빌딩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취향이라는 거 앞서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겉의 형태만 보일 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더 우수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일단 객관적 데이터,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드가 하고자 하는 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나 규모나 다 달라질 수 있는 빌딩들을 같은 기준으로 마치 과자에서 나트륨이나 칼로리나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요소들에 대한 걸 공개시켜서 같은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린 빌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단위 면적당 이 옆에 있는 건물보다 얼마큼 더 쓰고 있는지 덜 쓰고 있는지, 실내 환경은 얼마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더 쾌적한지, 그리고 폐기물을 얼마큼 덜 만들었는지, 물은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건축 행위를 하면서 얼마큼 사이트 부지 개발을 환경적으로 덜 변화시키면서 했는지, 이런 거를 같은 기준 비교해서 수치화시켜서 공개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더 맞는 그린 빌딩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린 빌딩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적합하고 나한테 중요한 그린 빌딩 요소인지를 공개해서 선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리드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드 이외에 모든 국가별 그린 빌딩 제도의 목적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를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드 그린 빌딩에서
아까 나왔던 과자의 영양 성분처럼 사이트를 계획하면서 개발하면서의 요소 성분,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건물 내부에서 위생 설비 또는 건물 외부의 조경 용수, 건물 운영하는 운영 용수, 그를 포함시켜서 효율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사용, 자재 선택이나 폐기물 발생, 그리고 최근에 그린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뜨고 있는 건 에너지 요소보다도 더 실내 환경이 얼마큼 쾌적한가, 그 실내 환경에 대한 평가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분별로 점수화 시킨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 토탈 스코어를 가지고 총 4개의 레벨로 비교하죠. 플래티넘부터 골드, 실버, 서티파이드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평가 툴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플래티넘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골드, 실버는 안 좋은 거, 서티파이드는 나쁜 건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점수를 정확히 표현하려고 해보면 미국의 관공서 건물은 리드 적용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최소 레벨이 바로 리드 실버 레벨이죠. 그 말은 미국에서 현재 신축하는 건물은 그 수준이 리드 실버 등급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없이도 지금 현재의 건축 기술로 신축한다, 웬만한 수준이면 실버 정도는 충족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평균적인 등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10점이 떨어지면 서티파이드, 10점을 넘으면 골드이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좋거나 약간 투자를 하면 골드, 약간 조건이 불리할 때는 서티파이드, 이 세 개 등급이 일반적인 등급의 차이로 볼 수가 있고요. 실버를 기준으로 골드와 서티파이드로 구분되는 거죠. 10점씩의 차이인 거에 비해서 골드에서 플래티넘은 20점의 갭이 있죠. 그 말은 플래티넘 레벨은 사실상 이 세 개의 일반적 레벨보다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 뭔가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 설계 비용, 공사 비용보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전시 목적이나 실험적인 부분을 위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게 플래티넘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이팅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진행해볼 통합 과정은 이번에 BDNC 과정이죠. 근데 이 BDNC라는 건 우리가 그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 신축하는 비주거 건물 중에 신축하는 모든 형태의 신축 건물, 호텔을 신축하거나 백화점을 신축하거나 병원, 학교, 뭐 다양한 시설들의 신축에 대한 걸 BDNC,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IDC라는 요소는 Interior Design Construction의 약자죠. 그리고 ONM은 Operation Maintenance, 기존 건물을 운영하는 걸 평가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5년마다 재인증이 요구되는 인증이 바로 ONM이라는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ND라는 인증은 단지 계획이라고 해서 싱글 빌딩, 하나의 건물이 아닌 여러 개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단지, 우리나라에는 현재 송도에 한 블럭을 시범적으로 ND 적용을 하고 있죠. 단지 개발을 ND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홈즈라는 건 주택인데 8층 이하의 주거 목적 건물은 리드 홈이라는 걸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큰 레이팅 그룹에 맞춰서 AP 종류도 총 5개의 전문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카테고리라는 건 우리가 뭐 정규 과정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물 위치와 교통수단에 대한 LT 카테고리, 뭐 자재 선택, 물, 음용수,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사이트에 대한 평가, 실내 환경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그 마치 아까 봤었던 그 사이트 플래닝, 워터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종류별 그린빌딩 평가 항목들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카테고리 구성은 이 레이팅 시스템마다 또 동일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USBC 멤버십이라는 건 아마 시험 비용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멤버가 뭐지라고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비용이 멤버 기준은 얼마, 넌 멤버는 얼마라고 표현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죠. 멤버라는 건 개인의 회원 가입이 아니고요. 회사, 어떤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그 USBC의 회원사면 이 멤버란 혜택을 받는 거죠. 저희 그린빌딩, 그 그린로그 그 회사도 USBC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멤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험 비용에 대해서 뭐 할인을 받거나, 레퍼런스 가이드 그 구입에 할인 혜택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리드 인증 받을 때 수수료에 대한 어떤 할인 혜택, 이런 각종 혜택을 받는 게 이 멤버사 혜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내셔널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건 현재 멤버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다양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이 인터내셔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그 USBC라는 게 미국 협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버전이나 레퍼런스 가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독립적으로 미국 혼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협회 회원사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협회 위원회 중심, 협회 중심의 의사협의 중심으로 어떤 그 기준들이 정립이 되고 있다는 거, 글로벌하게 만들어지는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국제적인 라운드 테이블 멤버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떤 개인적인 의사결정, 협회 회장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회원사들이 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용어를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교재에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맵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맵이었죠. 리드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글로벌하게 살펴보자고 했을 때 여기 GSM이라는 기가스퀘어미터 인증받은 혹은 인증 진행 중인 면적을 보는 건데 미국,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는 노스 아메리카가 당연히 가장 많겠죠. 옆에 GSM 위에 있는 이 숫자는 프로젝트 개수입니다. 4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건데요. 재밌는 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그 이외의 대륙들 현황이 남미 같은 경우 1,700개 프로젝트 정도가 진행되고 있거나 인증받았다. 유럽도 한 1,700개 정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도 한 1,300개, 그리고 동아시아 부분도 한 2,000개가량 프로젝트가 있다. 이 말은 리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대륙에서 골고루 글로벌하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그린 빌딩 제도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현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최근에 2016년도에 이제 리드 인증 받은 탑 10 국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를 가장 많은 미국을 제외한 순위를 보니까 이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죠. 미국 다음으로.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요. 브라질, 한국도 5번째로 많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숫자는 인증받은 면적의 기준을 근거로 한 거고요. 개수는 대한민국이 97개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200개 이상이니까 개수는 우리가 더 적죠. 근데 인증받는 면적은 크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큰 건물 위주로 인증을 받고 있는 현재 현황이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 있고요. 브라질이 갑자기 순위가 올라왔다. 이 말은 올림픽, 월드컵 이런 개최를 동시에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발생했다는 걸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두바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신축 건물 리드 인증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또 많은 프로젝트 개수가 리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 종종 이제 USBC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죠. 대한민국의 리드 인증 받은 현황은 USBC 웹사이트에 가면 디렉토리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프로젝트를 보면 플래티넘 받은 프로젝트가 한 14개 정도가 있죠. 골드인드 받은 경우도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실버 등급부터 서티파이드까지 하면 한 84개가 있는데 이거는 공개된 프로젝트만 얘기하는 거고요. 인증을 받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오너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 포함했을 때는 이제 한 100개 가까이 있는 거고 공개된 것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이 리스트는 USBC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 인증을 대한민국에서 왜 하는가? 자, GSID라는 건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인 자국의 국내 인증 제도이죠. 근데 이 GSI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에 해외 인증을 하고 있는가? 사실 영국의 브리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본에 가까운 일본의 캐스비도 없죠, 사례가. 근데 리드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왜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가라는 질문이기보다 왜 리드는 국내에서 GSI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젝트가 인증을 받았고 또 진행 중에 있을까를 보게 되면 리드가 GSID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기보다 그 목적이 여기 글로벌 원 스탠다드 국제적인 목적의 비교를 목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건물일 경우 국내에서도 글로벌한 인증을 받아서 비교할 수 있는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리드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리드라는 인증을 국내의 전문가들, 국내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자, 리드 인증을 받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사례인데요. 워싱턴에 있는 중학교 건물이다. 리드 인증을 받으면서 플래티넘이라는 거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리드 기준 대비 에너지를 60% 세이브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국내에서 인증받은 건물이 GCD 기준, 국내 기준으로 60% 세이브했다. 그 학교와 리드에서 워싱턴에 있는 학교가 리드로 60% 에너지 세이브했다. 그 두 개 학교를 1대1로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인증받은 기준이 다르죠. 국내 인증으로 에너지 60% 세이브했다. 미국 기준으로 60%다.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국내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글로벌하게 국제학교거나 어떤 글로벌하게 비교가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국내 학교를 리드 인증 평가를 통해서 에너지 평가를 리드로 해보니까 한 30% 세이브가 나왔다. 그러면은 워싱턴에 있는 이 학교 중학교 건물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학교가 에너지 성능이 한 절반 정도 우수한 거구나라는 걸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런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리드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리드를 다 할 필요라기보다는 목적이 필요할 때는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리드가 필요한 어떤 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국내의 기술자들이 리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두바이, 해외의 프로젝트인가 두바이뿐만 아니라 해외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거나 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프로젝트가 리드 인증을 적용하고 있더라. 그런 경우 리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바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월부터 리드 인증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국내의 많은 건설회사나 설계사들이 리드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지만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국내에 있는 건물인데도 코엑스 컨벤션, 코엑스몰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의 대형 건물들, 국제 컨벤션이나 어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건물들은 리드 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것들을 어떤 유치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방문객들을 위해서의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리드 인증 받아서 이제 어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국내 영종도에 있는 호텔이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리드 인증을 받아놔야 그 외국인 입장에서 이 호텔이라는 게 리드 골드 받았다. 그럼 자기가 경험해본 해외에 리드 골드 받는 건물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글로벌한 목적이 적용되는 건물인 경우 리드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자들이 많이 리드를 경험하게 됐던 많은 사례가 아무래도 미군 부대 건물이 주한미군기지, 용산기지 이전 사업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용산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한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미 관공서 업무는 리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죠. 새로 짓는 모든 미 군부대 시설이 리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국내 많은 대형 설계사나 시공사들이 리드를 경험하게 됐던 경우가 국내의 건축 기술자들이 리드를 경험하게 된 큰 계기 세 가지를 꼽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 서울시가 리드라는 거를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014년도에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 신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리드 인증을 이제 허가사항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죠. 이 요구사항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모든 건물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건물처럼 그 국제기구 유치에 해당하는 영향을 주는 건물이라면 이렇게 리드 인증 받는 것을 이제 요구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즘 최근 제가 리드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온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드리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교류 어떤 핵심관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리드 ND 등급을 획득하겠다라고 설치 발표했죠. 골드 등급으로 획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드 ND 골드 받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와 USBC의 MOU 협약에 대한 것들도 공식화되면서 이제 2017년도 설계도 시작하고요.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라는 분들 이렇게 큰 일대 전체를 리드 ND 단지로 받는 것들을 이제 기사화시켜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큰 프로젝트
최근에 또 공개 나왔죠. 2017년도 4월경에 그 기사화도 많이 나왔죠. 롯데월드 타워가 초고층 건물로 국내에서 리드 골드 등급을 받았고요. 뭐 세계 최초 신축 NC 부분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기사가 좀 잘못 나온 걸 텐데,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초고층 빌딩으로는 이제 리드를 처음 그 국내 경우에서는 받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어질 그 현대자동차 사업도 골드 추진하겠다라고 또 이제 기사화 시켜서 보도자료 많이 나와 있죠. 해외로도 눈을 돌려보면 대만의 타이페이 101 초고층 빌딩이 리드를 받은 사례가 많이 또 이제 보도가 뭐 검색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환경이나 이럴 때 또 이렇게 리드 받았다는 거를 이 건물 자체도 많이 또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뭐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는 뉴욕의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제 뭐 60주년 기념으로 공실률 높을 때 에너지 성능을 많이 개선하면서 리드를 받고 나서 공실률을 많이 줄이는 좋은 사례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또 뉴욕의 이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좋은 리드 사례로 언급을 하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국내 벤치마킹 되는 게 이 GFC 역삼역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 가보면 공개가 언급이 돼 있죠. 이제 리드 인증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의 기업 이미지나 사회적 책임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간 근무 같은 혜택을 주는 것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나 타이페이 101이나 이제 뉴욕의 건물들이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내나 국외에 리드라는 인증이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요. 이 인증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조금 이제 현황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내용으로 이제 공개 강의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최근 내용을 최대한 묶어서 이제 금년도 이제 2017년 내용을 한번 묶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앞서 챕터 1 이어서 뒤에 챕터 2 내용에서는 자격증, 여러분들이 가장 더 궁금해하시는 자격증이라는 현황은 또 리드 GA, AP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